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미가 비핵화 해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이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과 미국 이번 ARF를 계기로 좀 의미 있는 상황 변화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비핵화 해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6월 12일 북미 정상선언을 전후해서 저희 국제사회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친 반응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적잖이 실망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판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한 25년 만에 차관복급, 실무급들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하던 의사결정 방식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가는 걸로 판가리가 완전히 된 상황에서는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 지루한 외교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지만 그 전의 상황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기대 수준의 못 미치지만 그 전에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 대화의 동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루한 외교전이 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어제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에 한 단어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찾아 나가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균형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해나가자라고 하는데 그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얘기를 한 가지 들고 나온 것이 아마 또 지루한 외교전의 시작을 알려는 그런 서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치가 좀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또 남북 간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회담에 응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북한이 2000년부터 ARF에 공식적으로 참가를 해왔는데 ARF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2002년인가요? 하여튼 처음 ARF에서 열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북미 간의 외교장관 만남도 없었고 뭐 남북한 외교장관이 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도가 없었는데 ARF가 2000년 이후부터 그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좋을 때는 ARF와 동시에 북미 외교장관 회담,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간간히 열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인 회담은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 정도로 비공식 회담을 상응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주고 받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공식 회담은 아니지만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계속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뭐 긍정적인 신호가 또 포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기념 촬영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악수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서로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 조우가 있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그걸 피하는 과정들도 생기기도 하죠. 비근한 예로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대표단과의 자연스러운 만남 자리를 일부러 좀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렇게 해석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었었죠. 이제 그러지 않고 지금 공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나누고 또 친서에 대한 답장도 전달하고 그걸 이제 뭐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아주 이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6월 10일 북미 정상선언에 대해서 기대치가 워낙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답답한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크게 놓고 봤을 때 긴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전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상황은 계속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대화의 동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 또 조금 답답하지만 좀 더 길게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좀 협상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내놓은 게 뭐냐면 균형적이라고 하는 어제 내놓은 단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체급이 맞는 사람끼리 만약에 뭐 권투 경기를 하거나 시소를 탄다고 한다면은 균형이 이미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헤비급 선수, 미국이라고 하는 헤비급 선수하고 이제 뭐 라이트급에 해당하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약소국이 이제 둘이 맞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핵무기밖에 없는 북한이 미국 골리앗과 싸우는 이제 상황인데 네. 체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지금 균형을 맞춰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애 아빠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시소를 탄다고 했을 때는 애 아빠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무게 체중대로 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미국 보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보장 조치 먼저 해달라. 종전선언 같은 거 먼저 해달라. 우리가 핵무기를 내려놓는 거, 우리 이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미국도 상응할 만한, 우리가 계속 비핵화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상응할 만한 조치들을 지금 해달라라고 하는 걸 균형적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상호주의라고 하는 원칙으로 외교가에서는 보통 협상들이 이어지는데, 상호주의는 등가물을 이게 주고받는 것이죠. 근데 등가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상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학계에서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서로 이렇게 체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 등가물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면은 그에 맞춰서 다른 것을 주더라도 꼭 이게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상호주의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북한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AFP 통신이 뭐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좀 북미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북한 같은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한 대로 가진 게 이제 핵무기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믿을 만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와중에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 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가 아직 완화되거나 중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공표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가 할 일이죠. 그걸 뭐 정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뭐 늦추거나 뒤로 미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보도되는 동향들을 보면 미국 조야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언론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또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던데,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다. 네. 미사일도 새로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너무 과한 보도다라고 하는 걸 미국 언론들끼리 지금 또 상호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조야의 지금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대해서 여전히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조야의 인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전된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미국 조야의 내 한 축의 또 인식들이 지금 또 맞불을 놓고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좀 조율되고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그 속도도 좀 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기에다 이 북한이 불법 원유 거래라든지 또 석탄과 철 등을 수출하면서 계속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 제재 어떤 실효성에 대한 우려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한 대북 제재망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와중에서도 좀 이게 틈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환적하는 게, 그걸 추적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위성으로 봐가지고 북한에서 출발한 선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추적은 가능하겠는데, 그게 어느 곳에서 이제 석탄을 만약에 하역을 했는데 그 석탄이 또 이제 다른 그 화물들하고 섞였을 경우에 그것을 북한산이다라고 나중에 뭐 이렇게 딱 검증을 하고 확증을 할 만한 증거가,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제 북한산 그 석탄을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제재 위반이다라고 딱지를 붙이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촘촘한 어떤 해상 병력을 동원해서 경비 병력이 계속 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인데, 그게 또 다른 나라 해역에 들어가서 뭐 어떤 검역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촘촘한 그 제재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100%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제재 실효성에 우려가 표명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북 제재가 위반되고 있는 사실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뭐 그냥 서류 한 장으로 하면은 그냥 민간용 뭐 민생용 도장 찍으면 그냥 끝나고 다 통관시켜주고 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이제
관련국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대북 제재가 그래도 효과를 가지고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네. 러시아가 북한 근로자의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미국은 제재 위반이다라는 입장이고 또 러시아는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결의에 따르면 특히 2397호에 따르면은 2017년에 나왔었는데 2017년 12월 22일부터 2년 내에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제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2년 이내에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다 북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게 유엔 결의안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게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리고 아직도 2년 더 오면 2019년 12월 22일까지죠. 네. 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서 제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 카드로 지금 이런 그 러시아를 이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신경전은 계속 이런 부분에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꼬리표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일 것이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 나진 핫산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제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를 배려해서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챙기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라라고 하는 카드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 돌출 카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다 미국이 추가적인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네, 예. 북한과 거래가 의심되는 러시아 은행 한 곳, 또 북한 연관 유령 회사 2곳, 북한인 1명 등을 추가로 독자 제재에 나섰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뭐 러시아, 뭐 중국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제재를 받은 것이 그 모스크바에 있는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 지부장하고 부지부장 이 사람들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와 거래를 했던 러시아의 한 은행이 이제 제재 명단에 이제 오르게 된 것인데 네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촘촘하게 다 그 데이터들을 아마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서 이제 그 외교적 국면에 따라서 어느 순간 국면에 따라서 필요한 카드를 지금 꺼내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걸리게 되면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제 어떤 사업 거래들이 다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이죠. 어쨌든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무역 거래나 어떤 금융 거래를 하는데 이제 신뢰에 있어서 신뢰도가 좀 하락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러시아 등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계속해서 이런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미 외교 정세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